네, 유로존 위기에 따라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강해지면서 달러화가 강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때문에 원화 가치는 계속해서 하락을 하고 있고 달러원 환율은 상승을 하고 있는데요. 이달 들어서 원화 가치는 달러화 대비 4% 이상 약세를 보이고 있고요. 일종 변동성도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프를 통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죠. 그리스가 구제금융을 신청했던 지난 2010년 4월 이후 한 달 동안 원화 가치는 13.5% 하락을 했습니다. 또 그리스에 대한 구제금융이 연기가 됐던 지난해 9월에서 10월에도 원화 가치가 12.5%나 떨어졌습니다. 자, 이때 주식시장에서는 기계와 조선, 자동차와 부품주, 소비재, 소프트웨어 업종 등의 주당 순이익이 크게 상승을 했는데요. 그래프를 통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자동차와 차 부품 업종의 EPS가 각각 7% 그리고 13% 크게 좋아졌고 실적이 좋아졌기 때문에 주가도 많이 올랐습니다. 같은 시기에 코스피보다 주가가 더 많이 올랐던 업종은 자동차, 내구 소비재, 소프트웨어와 디스플레이, 그리고 전기통신 서비스 등이었습니다. 자, 때문에 증권가에서는 원화 약세 수혜주가 불안한 증시 속에서 대안이 될 수 있다라는 방법들이 투자 전략으로 제시가 되고 있는데요. 원화 약세 수혜주 지금이라도 늦지 않은 건지 객장 4곳과 함께 고민을 좀 해봤습니다. 가장 먼저 유진투자증권 부평동 지점의 윤지성 대리의 답변부터 확인해 드릴게요. 아무래도 수출주 쪽으로 초점을 맞추고 계신 것 같죠. 자동차주에 대한 관심과 함께 SL을 포명해 주셨습니다. 고객 다변화가 성공을 했고 우수한 기술력을 확보했다라는 평가신데요. 밸류에이션 하단에 위치를 하고 있는 만큼 저평가 매력도 부각되고 있다라는 관점에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다음으로 신한금융투자 잠실 신천역 지점의 이상경 대리 자동차 부품주에 주목하고 계시네요. 현대 위아를 꼽아주셨습니다. 코스피 200의 편입이 예정되고 있는 종목이죠. 부품주 가운데서 밸류에이션 매력이 최고다라고 평가를 해주셨습니다. 솔로몬 투자증권 오목교 와이즈클래스의 정영훈 대리 역시 완성차 업체에 주목을 하고 계십니다. 그 가운데서도 현대차를 좋게 보고 계신데요. 원화 약세로 실적 모멘텀이 유효하고 신차 출시로 해외 실적 역시 기대감을 갖고 계십니다. 끝으로 NH농협증권 강남금융지점의 권혜미 과장께서는 자동차주 가운데 기아차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수한 실적과 함께 현재 저평가 상태에 놓여 있고 해외 시장 판매가 호조를 지속할 것으로 예상하고 계십니다. 역시 수출주 그 가운데서도 자동차주에 대한 관심이 많은 것 같은데요. 이분의 의견은 어떨지도 궁금합니다. 오늘 이 시간 동양증권 금융센터 삼성역 지점으로 가보죠. 박진희 차장과 함께합니다. 차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차장님께서는 원화 약세 수혜주로 어떤 종목을 보고 계십니까? 네, 저 역시 앞에서 많은 말씀 주셨듯이 자동차 부품주를 보고 있습니다. 원화가 약세로 간다라면은 자동차 부품주들 특히 한미 FTA 이후에 계속적으로 매출이 증가되고 있는 자동차 부품주들 꾸준히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개인적으로는 일단은 현대차에 집중되기보다는 오히려 글로벌 자동차 업체들에게 집중되어 있는, 왜냐하면 현대차 외에도 다른 글로벌 업체들이 계속적으로 살아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캐파의 증가에 수혜를 볼 수 있는 자동차 부품 업체를 보고 있는데요. SL 같은 경우 수혜가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주가도 많이 급등한 흐름인데요. 전체적으로 글로벌 GM으로의 부품 공급도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현재 주가가 한 21,250원 정도 되는데요.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조금 더 있지 않을까. 22,000원 정도의 저항이 있습니다만은 돌파하게 되면은 계속적으로 한 25,000원대 정도까지 계속 노려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원화 약세 최대 수혜주로는 자동차 부품주가 될 것이다. 그 가운데서도 SL에 대한 관심을 확인해봤습니다. 자, 바로 이어서 지난주 수요일에 추천됐던 주간 공략주 수익률 점검해 보도록 할게요. 지난주 관심주 OCI였습니다. 지난주에 196만 6,500원에 매수가 됐고요. 장중 최고가 오늘 200만 6천원까지 올라서 수익률이 4.83%를 기록을 했습니다. 오늘 장에서도 OCI 좋은 흐름 보이고 있는데 계속해서 보유를 해도 괜찮을까요? 네, 일단은 지금 보유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화학주들 전체적으로 바닥권의 흐름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OCI 같은 경우도 최근에 유럽 때문에 많이 빠졌었는데요. 폴리실리콘 가격도 현재 한 24달러를 기준으로 해서 저점을 잡아나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최근 이제 긴축보다는 성장 쪽으로 조금씩 움직임이 나타날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 유럽 쪽에 6월 달에 좀 부분적인 그런 리스크만 조금 해지가 된다라면 OCI도 낙폭을 좀 많이 줄이는 한 주간이 되지 않을까, 한 달도 될
될 수 있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상태로는 현재 보유하신 분들이라면 20만 원 선을 지지선으로 해서 계속적으로 보유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손절선은 19만 5천 원 정도 설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목표가는 조금 더 올려서 지금 현재 21만 원대 돌파하게 되면은 22만 원 부근까지 1차적인 흐름 보실 수가 있겠고요. 최대는 한 23만 원대 정도까지 노리는 전략 계속적으로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계속해서 장이 불안불안했는데 OCI 수익률 괜찮았네요. 23만 원까지도 목표주가 바라볼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번 주 주간 공략주도 기대가 많이 되는데 보니까 환율 상승과 관련 있는 종목을 좀 골라오신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환율이 변동성이 많이 커지고 있는 상태인데요. 일단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수혜를 본다고 볼 수 있겠지만, 뭐 아까 자동차 부품주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전체적으로 피팅 업체들도 수익성이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사실 성광밴드도 지금 좋은 흐름이고, 청광밴드 같은 경우는 최근에 좀 수주가 많이 늘어났다 그러고요. 태광 같은 경우 최근에 약간 주춤하고 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지금 성광밴드랑 비교한다면 밸류에이션이 많이 낮아 있는 상태라서 조금 더 지금 상승할 여력이 많이 높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특히 최근에 바닥을 잡고 있는 화학주라든지 정유주, 조선주들의 흐름이랑 많이 연동해서 본다라면은 경기 회복 시에 태광 같은 경우 계속적으로 수주가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1분기 조금 쇼크였었습니다만 2분기에는 조금씩 실적이 더 개선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태광 같은 경우 저점권에서 계속 꾸준히 관심을 갖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원화 약세 효과를 볼 것으로 예상되는 태광 오늘장 주간 공략주로 선정을 해주셨습니다. 매수 가격 현재 가격으로 제시를 해주셨고요. 목표 수익률은 역시 7%입니다. 자, 오늘 이 시간 동양증권 금융센터 삼성역 지점의 박진희 차장께서 수고해 주셨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